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당원 게시판에 올린 이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들의 글, 뭐 이게 이제 꽤 논란거리가 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자, 원칙적으로 말이죠. 당원 게시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당원들이 들어가서 익명으로 글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만들어진 이유가 당원들이 들어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라고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익명성이 보장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명이 아니라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운데서 뭔가 할 수 있느냐, 욕도 하고 당대표 욕도 하고 대통령 욕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당원 게시판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요.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익명 게시판에는요, 실명 인증을 거치지 않고 그냥 아무나 접속해서 아무 이름으로나 막 쓸 수 있는 그런 네. 익명 게시판이 있고요. 네. 예, 저희 당의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은요, 실명 인증을 받습니다. 네. 예, 신지호 해갖고 제 주민번호 번호 뭐 하고 그러면요, 이 휴대폰으로 인증을 확인받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고 나면은 제가 뭐 글을 하나 쓰잖아요. 그럼 그 게시판에는 어떻게 뜨냐면 신땡땡으로 뜹니다. 신땡땡. 그러니까 네. 예, 실명 인증은 받은 상태에서 익명으로 글을 쓰는 거죠. 아하. 성은 드러나요, 앞에. 네, 네. 예, 조상의 그 성은 드러납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래도 책임성은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실명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쓰게 되면요. 네. 이 범법 행위 있지 않습니까? 네. 심각한 욕설이라든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타인의 명예훼손 네. 이런 거는요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네. 그러나 이 실명 인증을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익명성의 그 자유를 보장을 해 주되 네. 도를 넘어서는 것만큼은 나름대로 뭐 이렇게 관리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 취지라고 이해를 합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이제 얼마 전부터 갑작스럽게 무슨 뭐 이 뭐라 그럴까요? 실명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다고요? 네. 그게 어떻게 된 일이죠? 아, 그거는 이제 일시적으로 그런 게 이제 전산 오류로 인해서 전산 오류가 전산 아니면 오류- 뭐 무슨 뭐 해킹에 의한 예, 거예요? 뭐 디도스 공격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그 당 차원에서 쉽게 그때 이제 그런 에러가 발생하는 원인 같은 거를 찾아내기가 당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는 정확한 규명이 안 되죠. 네, 원래는 없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신지호가 글을 썼는데 신땡땡으로 나왔잖아요. 네. 근데 검색창에다가 신지호하고 딱 때려봤더니 신땡땡, 예, 신땡땡으로 쓴 글이 쫙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아, 이 신땡땡이 신지호였구나 이렇게 확인이 된 거죠. 아, 그게 그러니까 평소에는 안 되는데 어떤 특정 시점에 특정 딱 그게 시점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된 걸로 지금 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산 오류란 게 어떤 외부의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걸로 이게 뚫려버렸다는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그거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능력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다는 그렇죠. 거죠. 예. 자, 근데 이게 이제 갑작스럽게 이게 바로 이제 지난 9월 달인가요? 이게 11월 달인가요? 네. 11월 4일 날, 5일 날인가요? 이게 아마 이제 공격을 뭐 받든지 어떤지 해서 이게 이제 갑자기 실명이 됩니다. 근데 보니까 한동훈 대표 이름이 8개나 된다고 그래요. 그죠?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대통령에 대한 이제 여러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일부 유튜버들이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격했다. 네. 이렇게 지금 이제 뭐 공격하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는 사실 이제 특별한 존재죠. 네. 그러니까 뭐 사람 자체가 특별한데 지금 당 대표라고 하는 그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의미인데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런 한동훈 당원이 쓴 그 대통령 부부 거기 한동훈 당원이 쓴 거기에는 욕설이 들어 있다라고 해요. 네, 네. 네. 그러면 그 한동훈 당원이 쓴 글이 한동훈 대표냐 아니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네.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확인이 됐어요. 네. 어떻게 확인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 그 8명의 한동훈 당원 게시판에 쓸 수 있는 자격 등록이 된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8명이 있는데 네. 73년생은 없다 이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1973년생인데 예, 그러니까 없다. 예, 그 대통령 부부에 대한 욕설
게시글을 쓴 한동훈 당원은 동명이인이다. 네,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는 거는 확인이 된 거죠. 네. 근데 문제는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이 쓴 것이 또 뭐 대통령 부부에 대한 뭐 비방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데 네. 자, 그거 이야기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그게 확인됐다라는 게 뭐냐 하면 한동훈 그 쓸 사람이 한 명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네. 그런데 그 사람이 73년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미 거기에 글을 쓰기 시작한 게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법무장관이 있기 이전부터 네. 그죠?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있는 그 사람하고는 일치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다른 그 문제 제기를 하는 쪽에서도 더 이상 시비 안 걸어요. 그러니까 딱 그러니까 네. 이제 딱 공격 포인트를 넘어갔잖아요. 네, 그죠? 넘어간 거죠. 넘어가서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을 또 다 또 이렇게 검색을 한 모양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가족 이름이 또 나왔는데 그 가족 이름은 어떤 이런 쓴 거는 공격한 게 아니고 네. 전부 다 어떤 기사, 사설들, 예. 그다음 칼럼들 예. 이거를 그냥 업로드했다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제가 뭐 이 관리자도 아니고 이 업무의 그 개통선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이제 전에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이 익명 게시글 중에요. 네. 명백한 범법 행위가 있잖아요. 심각한 욕설이라든가 네. 아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이건 범법 행위니까 네. 그런 게 있으면요. 네. 예를 들어서 고소고발을 하면 됩니다. 그 네네. 피해자라든가 아니면 제3자가 고발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명백한 범법 행위로 보이는 그런 게시글에 대해서는요. 피해 당사자건 또 문제의식을 가진 제3자건 법적 조치를 취하면 돼요. 고소 또는 고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하. 네. 자, 익명이라도 네. 그 어떤 개인의 명예훼손을 할 때는 그 당사자나 네. 제3자가 이제 소송을 고소를 해서 네. 경찰이 수사를 하고 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때만이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압수수색 그 이제 경찰이 이제 강제 수사권을 갖고 있잖아요. 네네. 예, 경찰이 강제 수사권을 갖고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기관이 그러니까 그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거를 좀 달라. 네. 그 부분 저 범법 행위에 해당된다고 한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달라 하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뭐 조사를 해보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네네. 지금 그리고 이 고발이 엄청나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아하. 한두 사람이 아니고요. 지금 일단 뭐 고소가 조사를 받아서 예. 지금 현재 이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러 사람, 다수의 사람들이 경찰에 고발을 해서요. 경찰이 그 고발을 접수하고 최초로 뭐 고발한 사람이 무슨 자유호국단 예. 그분은 고발장을 낸 지 이틀 만에 아주 초스피드로 경찰이 네. 고발인 조사를 했어요. 예. 그 이후 이게 진행이 되면 됩니다. 네. 예. 근데 문제는 지금 한 대표의 가족이 뭐 문제가 있다. 여러 사람이 그 의혹 제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한 대표 가족 본인이 맞느냐 아니냐. 네. 이게 있고요. 예. 근데 지금은 그거는 이제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태죠. 네네. 그렇다면은 그 확인이 되기 이전에 한 대표 가족과 동일한 명의로 쓴 글 중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냥 단순한 비방글이 아니라 네. 명백한 범법 행위에 해당되는 글 이게 있느냐 없느냐.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요. 제대로 된 문제 제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알기로 아마 그 글들은 전부 다 칼럼이나 기사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게 명예훼손이라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피해를 입은 분들이 고소를 하면 조사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만약에 뭐 이제 한동훈 대표의 그 이제 제일 유명한 분이 이제 그 배우자 아니에요? 네네. 진은정 변호사. 네. 지금 이제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진은정 변호사를 고발을 하면 돼요. 네. 예. 이렇게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네.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을 했다. 진은정 변호사를 고발을 하면은 그렇죠. 경찰이 수사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보니까 뭐 없네. 그러니까 일단 그 글 쓴 진은정이 한동훈 대표의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인지 아닌지 이것부터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리고 본인 확인 여부 될 거고 그다음에
그게 그 범죄 행위가 되는지를 따질 거 아니에요? 네. 그 뭐가 어렵다고 지금 이 난리 법석을 피우고 있는 거죠? 자, 최근에 보니까 지금 무소속인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굉장히 이 문제에 앞장을 서고 있는 것 같고, 당내에서는 김기현, 권성동 주로 친윤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이제 한 대표에게 밝혀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요. 당원 게시판에 대한 어떤 한 대표의 가족이 관련되어 있는 걸 떠나서 당원 게시판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만들어지는 이유는 익명으로 어떤 자기의 어떤 주장과 주의를 지금 올리는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 제가 보니까 한 대표 요구하는 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네, 엄청나게. 예, 하여튼 한 대표 요구하는 거 등등 이거 많은데. 제일 많은 게 한 대표 예. 욕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한 대표가 그거에 대해서 전혀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이 게시판이라는 게 소위 어떤 면은 배설구거든요. 네. 뭔가 비판이 있을 때 그걸 좀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거에 대한 이제 수사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누가 여기 글을 올리겠어요? 이게 이제 그런 기능을 상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저는 가족들을 밝히고 안 밝히고 문제가 아니라 당의 어떤 당원 게시판을 만든 근본적인 목적에 대한 이제 어떤 훼손으로 될 수가 있다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굉장히 신중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사람을 확인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 법적인 문제가 또 있는 겁니다. 이걸 그냥 아무나 확인 못 한다고 그래요. 그럼요. 정당법에 따르면 네. 그 개인이 누가 가입했는지, 예를 들어 제가 이 땡땡을 올렸는데 자 이현종이 지금 뭘 썼다. 그걸 막 하는데 당에서 그냥 무작위로 저 사람 맞네라고 확인했다. 그럼 이건 저한테 대한 심각한 이거 어떤 익명성이나 이런 게 그렇죠. 지금 훼손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가 당원이라는 걸 또 확인해 주는 거예요. 현행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당원이라는 걸 비밀로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당원이라는 걸 확인도 해주는 거고. 그렇죠. 제가 확인하면 이거는 명백한 당에서 어떤 저에 대한 인권 침해잖아요. 아니 본인이 나다 아니다 얘기하는 건 가능해요. 네. 당이 그 글 쓴 이현정이 문화일보 이현정 논설위원이다 기다 아니다 그거 확인해 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언론인들은 정당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저 회사에 잘리고 네. 엄청난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임의적으로 당해서 확인해 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 개인에 대한 이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제 피해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족 차원을 넘어서서 당에서 임의적으로 확인해 줄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게 보니까 제가 아까 이제 지원님한테도 계속 물었던 게 왜 이게 갑자기 이게 이제 풀리면서 네.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왔고 왜 모 유튜버가 여기에 검색을 해서 이걸 다 했을까? 네. 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이런 또 의혹을 아마 어제 그 국회 운영위에서 제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면 글을 한번 올려주실까요? 천하람 의원이 본인이 아마 제가 알기로 좀 알아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음주운전으로 지금 이 정직됐다가 다시 복귀한 강기훈 전 행정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계속 면직을 안 시키고 지금 근무를 시키고 있잖아요. 천하람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 강기훈이 이 게시판 문제를 직접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조작을 해서 검색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 거는 모르겠지만 현재 어떤 이 게시판 사태에 대한 어떤 대응을 아마 강기훈 이 행정관이 주도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게요. 여의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흘러다닙니다. 천하람 의원은 개혁신당 저희 당 의원 소속이 아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전당대회 익심 논란 다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때부터 그 전에도 뭐 김옥균 총선 프로젝트는 100도 있었고, 또 총선 100도는 100도네 익십이네 김옥균 프로젝트네 뭐네 그다음에 보궐선거 패배하면은 네. 한동안 또 몰아낼 거네 뭐 여러 가지 그런 프로젝트 2까지 나왔죠.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희도 뭐 여기저기 안테나를 세우고 있으니까 저희 안테나에 걸리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가장 빠르게 저희들이 그걸 포착을 할 겁니다. 네. 예. 저는 저희 얘기 들은 지가 좀 됐죠. 아, 그러셨군요. 예, 좀 됐죠. 네. 됐는데 여의도에 돌아다니는 많은 풍문이고 네. 근데 그 풍문이 다 팩트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풍문을 듣다 보면 아, 요거는 좀 팩트 진짜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나요? 그 우리 현정님도 정치부 기자 이제 오래 하시다 보니까 그런 네. 촉이 있잖아요. 촉이. 그래서 저 얘기는 일찌감치 저희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뭐다 지금 얘기할 단계 아니에요. 네. 상당히 많은 그런 얘기들은 이미 그 접수가 돼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제 참 희한한 게 장해찬이 이제 최근에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2년 만에 이준석이 전화를 왔다. 네. 그러면서 이 사태에 대해서 관심을 표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다 이야기를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준석이 이 사태에 좀 같이 얹으려고 하는 분위기 같아요. 즉 장해찬, 이준석 어떤 연대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2년 만에 참 상극인 두 사람이 옛날에는 뭐 서로 뭐 그냥 친하다가 그 다음에 죽을 똥 살 똥 하다가 이 다음에 이제 2년 만에 다시 이제 손을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나마 두 사람이 현재 처한 위치가 사실은 이제 반한 전선, 즉 네. 반한동훈 전선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한 게 아닌가. 네. 왜? 이준석은 지금 명태균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곤경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명태균과 상당히 직접적으로 연결이 많이 돼 있다라는 것 때문에 본인이 지금 잇따라서 몇 가지를 폭로하면서 뭐 사실 제가 볼 때는 나 잡아가면 다 뭐 풀어요. 자기 대표 시절의 이야기를 지금 하나하나씩 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거기에 이제 한동훈 대표를 겨냥을 해서 뭔가 이제 대척점을 만들고 싶은 것이고, 그렇죠. 장해찬은 자신의 공천 탈락, 자기가 올린 난교라는 뭐 그런 이야기 때문에 이제 탈락이 됐는데 그 책임을 사실은 이제 소위 이제 이 한동훈 대표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그렇죠. 거죠. 네. 무소속까지 끝까지 이제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8%인가요? 9%인가요? 뭐 그걸로 떨어졌는데 그거 하면서도 항상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용산에 지원이 있었다, 뭐 지지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 두 사람이 한 거는 이제 공동 전선을 만들어서 어쨌건 한 대표를 좀 뭔가 들쑤시겠다, 뭐 이런 목적 아니겠어요? 그렇죠. 장해찬 씨의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장해찬은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장해찬이 정치를 하려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국민의힘으로 복당을 하던가 아니면 뭐 자통당 같은 데 가서 하던가 뭐 둘 중에 하나인데 뭐 아니면 뭐 대통령실 가든가. 근데 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건가요? 아마 이제 정당 생활을 하려면 뭐 두 가지 선택이 있을 텐데 지금 뭐 국민의힘으로 복당 자체는 본인이 싫다고 나갔기 때문에 탈당을 자진 탈당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 여의치가 않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무너지면 그 길이 열리겠죠. 한동훈 대표가 무너지고 뭐 이른바 뭐 김옥균 프로젝트 이런 게 성공이 돼 갖고 한동훈 대표를 뭐 친윤 세력들이 축출을 하고 친윤 세력 중에 누가 뭐 당대표 혹은 뭐 비대위원장이 되면 장해찬에게 복당의 길이 열리겠죠. 그러니까 장해찬이 죽어라 하고 닥치고 한동훈 공격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겠다. 본인이 처한 처지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어떤 이제 이해관계에서 분석을 해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준석은 왜 느닷없이 여기에 꼈는가? 제가 볼 때는 이제 명태균 때문에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태균이 자기도 구린 게 많잖아요. 명태균과의 관계에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대통령과 명태균 관의 그 좀 부적절한 거를 막 폭로를 하는데 그거 폭로한다고 자기께 가려지나요? 그걸 폭로를 해서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더라도 본인 거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처음에는 그런 작전으로 나갔다가 조금 이걸 좀 이렇게 회전시켜 보니까 말이죠. 어떤 결론이냐. 괜히 그 대통령 그걸 건드리고 뭐 했다가는 자기도 골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가장 그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또 친윤들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동참을 해갖고 같이 협공을 하게 되면은 그 명태균 그 파동으로부터 자기가 좀 비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겠는가. 그런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이
뭐죠 당원 게시판. 그 이준석은 지금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잖아요. 개혁신당 당원. 근데 자기가 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문제 이렇게 저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예. 참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이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밖에서 당을 흔들고 있는데 저는 장해찬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좀 사람에 대한 실망감 저희 뭐 어벤져스 같은 원년 멤버입니다만은 참 지난 총선 때 본인 아마 억울한 면이 있을 겁니다. 정말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했지만 또 상황 자체가 뭐 본인의 어떤 실수입니다만은 결국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 글 때문에 정말 당의 승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공천이 이제 취소가 됐는데 뭐 제가 여러 이제 그 정당을 쭉 이제 살을 보면 그래도 마지막에는 당의 어떤 명령 또 당의 어떤 걸 정말 자신의 개인 욕망을 꺾고 당의 명령에 따르는 그러면서 이제 당의 후위를 도모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렇지만 주변에서 많은 설득을 했어요. 결국 정치를 오래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그래도 당을 위해서 본인이 결국 이제 좀 주저앉아야 된다. 당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끝까지 출마를 강행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부터 저는 더 이상 이제 이 국민의힘과의 어떤 관계 더군다나 그것도요. 본인은 뭐 대통령이 뒤에서 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끝까지 이제 완주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사실은요. 그렇죠. 그 어려운 선거에서 그렇게 뻔히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불구하고 결국 끝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떤 그때의 심정과 지금 왜 국민의힘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싫다고 나간 당 아니에요. 본인 싫다고 나간 당에 대해서 거의 뭐 스토커 수준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저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장해찬 씨의 경우는 너무도 뭐 명명백백하지 않습니까? 기승전 반환이에요. 네. 기승전 한동훈 공격. 네. 네. 어쨌건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조금의 손해가 있더라도 큰 대의를 위해서 좀 자기를 어떤 면에서 뭐 좀 희생하고 이런 것들 나중에 되면 다 어쩌면 좀 이게 크게 오는 거거든요. 근데 당장 눈앞에 있는 걸 때문에 저렇게 하면 참 뭐 많은 분들께서 장해찬 최고 좋아하시고 많이 응원해 주셨는데 참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런 것들이 글쎄요. 앞으로 이게 이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만큼 아마 밝혀질 겁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왜 하필 그 시점에 이게 다 공개가 됐을까? 그리고 또 이 한동훈 대표는 여기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공격을 할까?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조만간 수사를 통해서 저는 밝혀지리라 봅니다. 그때 다시 한번 저희들이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